안녕하세요. 더가치의 마케팅 담당 조대리입니다. 얼마 전 미니엔 3세대 슈퍼 에어건이 와디즈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슈퍼 에어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슈퍼 에어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바로 보실까요? 예쁜 케이스로 두 개의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색상별로 맞춰서 케이스가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가볍고 되게 튼튼하기까지 한데 캠핑에 갖고 다니기 딱 안전맞춤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겉에는 EVA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고요. 안쪽에는 퍼부성으로 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이렇게 열었을 때 충전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랩도 달려 있는데요. 제품 본품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색깔별로 맞춰서 나온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카키도 이렇게 예쁘게 담겨져 있습니다. 카키 색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카키가 취향이에요. 저는 사실 블랙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된 이상 두 가지 다 색상별로 스트랩뿐만 아니라 케이스까지 현재 와디즈 한정 혜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분들께서는 이 케이스랑 스트랩까지 전부 다 한 권에 본품이랑 같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품이랑 노즐들까지 전부 다 딱 안성맞춤으로 담겨 있는데요. 바로 본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어건을 딱 봤을 때 지금 되게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브랜드 각인뿐만 아니라 14만 RPM이라고 딱 표시되어 있는 거가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스펙을 굉장히 높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각인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크기도 그렇고 그립감이 제 핸드폰만한 사이즈인데 오히려 더 손에 딱 안성맞춤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무게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네. 엄지손가락이 딱 잡았을 때 뒤쪽으로 휠 다이얼에 딱 알맞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라 휠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에어건 최초로 휠 타입의 다이얼을 채택을 했고요. 채택을 하면서 섬세한 바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LED 전구까지 달려 있는데요. 에어건의 LED라니 이거는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요? 생각외로 야외 아웃도어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어두운데 에어건을 쓸 일이 꽤 많이 있어요. 장작불, 모닥불 같은 걸 피울 때 밤이잖아요. 불이 켜지기 전엔 좀 어둡거든요. 방향을 보고 하기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길을 잃었을 때 표시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캠핑뿐만 아니라 산악인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동법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LED 전구 어떤 버튼, 전원 버튼, 충전 표시 등 충전 단자까지 이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은 불이 켜지고 제품 본품의 경우에는 사용 안전성을 위해서 2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작동을 시작하고요. 배터리 충전 중일 때는 붉은색 등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심지어 여기 안에 보니까 노즐을 끼울 수 있도록 스크류 방식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부터 노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에어건 기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기본 노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에어건이 지금 일자 모양으로 바람을 뽑아내는데 이 넓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 더 압축을 해서 공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 노즐을 낀다든지 특정 튜브 같은 좁은 공간에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노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 방식이다 보니까 가볍게 갖다 대고서 돌려주기만 하면은 딱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 노즐뿐만 아니라 이렇게 4가지 추가 노즐들이 있는데요. 이 노즐들도 하나씩 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여기 보이는 튜브 노즐, 되게 좁은 구멍으로다가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튜브나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기에는 좋겠지만 바람이 너무 좁은 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어건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 2세대에 비해서 풍량, 풍속이 3배 정도 세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을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치로 쓰시면은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너무 세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로 쓰시는 게 기기의 부담도 덜 되고 충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휠 다이얼 컨트롤러다가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튜브 노즐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에어매트용 노즐이 또 전용으로 따로 있네요. 이 에어매트 노즐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에어매트를 쓰기 위해서 규격이 거기에 맞춰져서 나온 거예요. 아, 네네. 네. 튜브 같은 경우는 좁기만 하면 되는데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최적화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긴 연장 노즐이 있는데 에어건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 자체로 봐서는 길게 나가긴 하지만 네.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바람이 꺾이거나 네.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장 노즐을 사용하는데 특히 자동차 옆 시트 아, 공간 틈새 같은데 먼지가 들어가거나 네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불어내고 싶어도 에어건을 그냥 불면은 시트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때 연장 노즐을 끼고 바람이 안쪽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면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 드라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즐과 달리 스크류 방식이 아니라 끼우는 방식 자체가 기본 노즐이 아닌 온품에 직접 끼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스크류 방식을 하게 되면 돌려야 되잖아요. 네. 돌리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구간이 와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 노즐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되죠. 네. 뽑아서 원하는 방향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스크류 방식이 아닌 삽입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서포터즈 분들께서도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이 노즐들은 스크류 방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고 드라이 노즐은 끼워서 맞춤형으로 쓴다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노즐을 끼울 수 있도록 스크류가 나와 있어요. 이 뒷면에는 노즐을 끼울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 쪽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냐면요, 에어건은 배출 쪽으로 바람을 뿜어내지만 흡입 쪽으로 바람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굉장히 세거든요. 요거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은 튜브에 바람을 넣을 때 말고 뺄 때, 아, 네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렇죠. 에어매트에 기껏 바람 가득 채워놓고서 도로 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딱 이 에어매트 노즐이랑 같이 맞춰서 사용을 하면은 딱 알맞춤일 것 같네요. 그런데 팀장님, 요 작은 에어건에 에어매트부터 이제 드라이기까지 요 조그만 아이가 그런 능력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나요? 사실 에어건이 2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바람 잘 부내 정도, 그리고 가볍게 털어내는 정도로 네. 했다면 3세대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공구 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까지 끌어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배터리하고 RPM, 파워 이런 것들을 대폭 향상을 시켰고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발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터리를 고용량을 썼는데 고용량을 쓴 이유는 배터리의 방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배터리의 방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조의 크기를 이만큼 높이 채워서 한 번에 전류를 방출하는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2등급이냐 4등급이냐 8등급이냐에 따라서 이 수조의 양이 다릅니다. 굉장히 수조가 크면 한 번에 방출하는 전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용량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만큼 배터리가 좀 고가의 제품이 들어갔다. 그거로 인해서 파워도 세지고 단점으로는 발열이 엄청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운 제품을 사용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칩셋에 모스펫이라는 모듈들을 8개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모스펫의 기능은 조금 더 안정적인 BMS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요.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민감하게 발열에 대응해서 꺼지거나 화재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튜브 노즐이나 에어매트 노즐 같이 작은 입구로 내보낼 때 최대 출력으로 하지 않고 이제 중간 정도 세기로 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도 발열에 따른 안전장치 락 같은 거를 염두에 둘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압력이 너무 높은 데에다가 강제로 세게 바람을 넣었으면 기기에 무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땐 모스펫이 작동을 해서 기기 자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락을 걸어서 기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최대 세기로 사용할 때는 모스펫이 그렇게 안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데 대용량 배터리는 얼만큼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최대 속도로 했을 때 10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방전율이 이만큼 높은데도 10분을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최대 사용을 하면 150분 정도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로 쓸 때, 최저로 쓸 때를 잘 사용하시다 보면 평균 사용 시간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 일정 같은 때에서는 요거 한 번의 충전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뭐 산악 활동에서도 쓰기 좋고 이런 에어건 또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에어건이 사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근데 실제로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다녀보니까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청소를 되게 안 하거든요. 데스크 위에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귀차니즘 한 방을 그거 한 방으로 그냥 쏴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손에 달고 살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취미로 이제 바이크를 좀 타는데 바이크에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외부 다니다 보면 먼지도 막 많이 묻고, 근데 그거를 매번 닦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제 뿌리게 됐. 그리고 특히 비가 오는 때 네네. 틈새에 빗물이 들어가거든요. 핸들 스로틀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동부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거는 물로도 닦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노즐을 끼고서 네. 그거 한번 불어내봤는데 진짜 비 안 맞은 것처럼 깔끔하게 그 틈새에 있는 게 빠지니까 그런데 막 속에다 불어요.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고요. 주로는 캠핑에서 청소 용도로 차에 맺힌 이슬 제거한다든지 텐트의 이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으로 닦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캠핑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은 무조건 생깁니다. 밤낮 네. 그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쓰고 밤에는 모닥불 때 쓰고, 주로 이제 세차하실 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로 하면 물이 싹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영상에 찍었을 땐 그 코팅제나 세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만 뿌리고 찍었습니다. 네.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 세차에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세차를 다 끝내시고 코팅제나 왁스를 다 마무리 하신 다음에 물을 뿌려보고 테스트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미끌려져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코팅하고 왁싱 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물을 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활용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긴 한 거지만 굳이 그렇게 저희는 연출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틈새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나 문 손잡이 같은 이런 데가 오히려 그렇죠. 제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눈으로 직접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카메라 사진 촬영에 취미가 생겼어요. 그런데 카메라도 쓰다 보면 먼지가 틈새 많이 묻는데 그럴 때 딱 이 에어건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왜냐면 렌즈를 그냥 손수건이나 브러쉬 같은 걸로 털어내다 보면은 이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에어건에다가 튜브 노즐이라던가 맞춤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딱 좋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이 무선 에어건이 말 그대로 무선이잖아요. 프레셔가 필요한 상황에는 거의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무선의 특징은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할 때 계속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성능이 비치되어 있는 에어 컴프레셔보다 좀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파워도 많이 올리고 무게도 낮추고 사이즈도 아담하게, 이게 공구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멋있는 네. 뭔가 나만의 아이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공구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키보드 청소라던가 내부 바람을 불어내거나 먼지 털어낼 때에도 쓰기가 좋고, 또 여기 앞에 노즐 끼우는 거 말고도 뒷면으로도 끼워서 불어내거나 빨아들이거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이제 실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 넘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와디즈 서포터분들께서 요거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드 케이스와 스트랩까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